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코스피 1등주 신고가 후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SK하이닉스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SK하이닉스는 코스피, 그렇죠, 최고 1등주는 아닙니다. 1등주는 기아죠. 기아는 벌써 신고가 한번 갱신하고 조정을 한 달 정도 주고 다시 또 신고가 갱신했거든요. 기아가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1등주고, SK 하이닉스는, 예, 1등주 반열에 있습니다. 아무튼 한 달 정도 뒤로 따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나오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기아랑 SK 하이닉스랑 물론 주가 성질은 틀리지만, 어쨌든 신고가 후의 행동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은 기아 움직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제 중기 투자자 채널이고요. 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이제 분석이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 이 채널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나 성장주, 이런 거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런 점, 생각해 보시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저, 뭐, 삼성전자한테 도움되는 얘기인데 한번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랑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요새 삼성전자 주가가 좀 주춤하는데, 그거는 이걸로 좀 설명이 됩니다. 보면, 주황색이 하이닉스 주가고, 그렇죠. 이게 이제 파란색이 삼성전자 주가인데,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하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이죠. 그렇죠. 탄력적이란 말이 좋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은 상승할 때 탄력 있게 올라가니까 좋은데 하락할 때도 탄력 있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락할 때도 세게 하락할 수 있다. SK 하이닉스 주가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일단 살펴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파동 현재 위치하고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업데이트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용하는 이제 증권사에서 갖고 온 거죠. 뭐 제가 특별히 만든 게 아닙니다. 노란색은 이게 이제 추정값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23년도 값은 거의 정확한 값일 겁니다. 정확한 값일 거고, 그렇죠. 지금 근데 아무튼 거의 정확한 값이지 똑같은 값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됩니다. 주가가, 전에는 99조 정도인데, 주가가 올라서 11조 정도 되고, 11조가 아니죠. 110조. 99조에서 110조. 그리고 뭐, 배당이나 PBR, 이거는 뭐, 사실, 가치주랑은 관계가 좀 멉니다. 지금 일단. 지금, 작년에 영업적자였죠, 계속. 이제 사실 보면, 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라 업황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올라왔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적자까지 냈거든요. 8조 적자 냈고, 올해는 또 드라마틱하게 또 11조 흑자 뭐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17조 뭐 이렇게 올라갈 건데, 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뭐 예측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올 3,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조대로 올라선다고 그래요. 2분기에는 2조대 올라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올해 뭐 10조대 올라서면, 시가총액 이 정도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110조.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SK 하이닉스는 삼전은 포트폴리오로 돼 있죠. 회사 영업이.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탄력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차트 분석 보시죠. SK 하이닉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에서는 주가가 이제
까만색 전환선이죠. 전환선 위에 있으면 이제 상승세로 봅니다. 지금은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고 그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고요. 월봉상. 주봉을 봐도 주봉에서는 그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전환선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벽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도 이제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이렇게 정배열대 후행 스팬도 주가 위에 있거든요. 상승세인데 지금은 주가가 전환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전환선에 막혀 있잖아요. 짧은 슈팅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조정세에 들어섰으니까 아니면 기존 패턴대로 그렇죠. 기준선까지 내려오잖아요. 기준선까지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또 차나 금융주 보면 조금 조정을 강하게 받고 다시 가는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될지는 이제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 주식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정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파동을 한번 보시죠. 캔들 차트 월봉인데 이게 보면 이게 사실 하락은 마무리됐고 이제 상승 파동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봤었어요. 1, 2, 3, 4. 지금 5파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5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5파동이 여기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음봉이 나와가지고 5파동이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제 조정 없이 그냥 바로 가거든요. 다행이고요. 5파동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짧은 파동. 그러니까 이번 파동에서는 좀 마지막 파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아무튼 월봉상 5월선 상승하는 5월선 위에 캔들이 있어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낸 상태예요.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 끝은 뭐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의 끝은 예단할 수는 없고 주봉을 보시죠. 주봉을 보면 그렇죠. 지금 20주선 빨간색이 이제 20주선인데 20주선 위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까만색 5주선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죠. 주봉상도 뭐 큰 문제가 없고 일봉상은 그렇죠. 지난번까지는 다 다른 패턴이죠. 지난번까지는 사실 한 번 상승하고 61선까지 조정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받을 때 조금 모양이 이상하더니 사실 11선에서 멈춰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저 슈팅이 나올까 했는데 안 나와서 내려올까 했는데 또 슈팅을 줘가지고 한 번 더 상승했고 지금은 그렇죠. 단기 대응은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찬스는 있었거든요. 갭이 너무 크게 벌어졌을 때 시초가에서 음봉으로 밀리면서 그 다음에 이 갭을 메꿨을 때 그리고 5일선 깼을 때 이때까지 이제 단기 대응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단기 대응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대응할 건 없는데 단기 대응이 안 되신 분은 마지막 단기 대응을 드리면 이 11선을 깨면 매도하는 걸로. 이게 이제 지금 그렇죠. 두 번 상승했기 때문에 11선 깰 수 있거든요. 깨면 이게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이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나 금융 같은 경우는 조정을 심하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61선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면 매도를 해서 그 다음에 5일선 회복하면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이제 구사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RS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 RSI도 과매수권에서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트 떨어지니까 이미 대응을 했어야 되고 단기 대응 안 하신 분은 11선 깰 때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마지막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대응한 다음에 또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별로. 스토캐스틱도 벌써,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확실히 떨어진다는 신호를 주고 있네요. 고점은 상승했는데, 그렇죠. 스토캐스틱 저점은, 아니, 고점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세에 들어왔다. 단기, 중기 다 데드크로스 났고, 장기는 아직 데드크로스 안 났는데, 일단은 조정세에 들어간 겁니다. 수급은, 저 이번에는 결국 외국인이 사서 올렸어요. 외국인이 사서 올렸고, 기관은 열심히 사질 않고 있고. 그렇죠. 기관이 외국인 따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외국인에 비해서. 자금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대응밖에 못 할 겁니다. 샀다 팔았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11선 깨면 매도한 다음 5일선 이제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노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매수 타점이 높아요. 일단은 매수 타점 노리기에는 여기가 매수 타점인데, 지금은 매수 타점 높은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매수 타점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보면 사실 이것도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 떨어져서 상승했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매수 타점은 고점이 매수 타점인데 여기가 고점이 되겠네요. 15만 9천 원. 일단 이 정도가 매수 타점이니까 일단은 뭐 이걸 당장 돌파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11선 이탈할 때 매도했다가 조정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5일선 회복하면 진입을 노리고 그때 매수 타점을 정해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예, 단기나 중기 투자자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단기는 전체를 대응하는 거고 중기야 뭐 일부 대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 투자자는 그냥 버티는 거죠. 주봉 한번 볼까요? 그렇죠. 주봉 이게 지금 신고가를 여기다 내놓은 거죠. 신고가를 내놨기 때문에 예, 주봉상은 대응할 데가 없네. 주봉상은 손절가만 정하고 갈까요? 손절가 그렇죠. 손절가도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손절가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지선 13만 6천 원 정도. 이게 조정받으면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14만 4천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 이하로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손절가는 중기적 손절가만 정하고 가죠. 13만 6천 원. 왜냐하면 일봉은 정해놨으니까 13만 6천 원. 그렇죠. 다시 여기 13만 6천 원을 손절가로 정하고 가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